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보고서 작성에 유용한 PPT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6강까지 올려놨잖아요. 7강, 8강 계속 이어질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먼저 기획을 하고 내용을 도출한 다음에 그거를 한글이나 PPT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 PPT에 특히 한글 말고 이건 이제 PPT에 한해서 PPT에 옮길 때 PPT 사용 기술이 있으면 좀 더 깔끔한 PPT 보고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내용을 도출하는 법은 앞에 영상에서 좀 보시고요. 그러면 PPT 기술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고요. 보고서 작성 강의나 PPT 강의는 제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내용을 도출을 해놨어요. 목차도 잡았고, 제목도 잡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PPT에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고서 쓰실 때 처음부터 그냥 PPT를 켜놓고 PPT에 바로 보고서를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원래 그냥 연습장이든 먼저 수기로 손으로 보고서를 큰 뼈대를 어느 정도 목차별로 잡아놓고 이제 그 각 목차별로 제가 앞에서 강의할 때는 개요표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개요표를 보면서 이 부분은 도형으로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그림을 써야 되겠다. 이거는 문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처음에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추진 배경에 대해서 슬라이드 한 장을 만든다. 그러면 내가 뽑아놓은 그런 개요표의 추진 배경 메시지를 보면서 이번에는 한 페이지 슬라이드 하나에 설계도,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그걸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PPT 한 장의 레이아웃을 잡는 방법은 크게 5가지예요. 첫 번째로 이렇게 슬라이드 전체에다가 그림을 하나를 넣던가 아니면 그래프를 시간별 그래프를 길쭉하게 하나 넣던가 그죠? 전체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상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에다가는 도형이나 표나 그래프나 사진을 넣고 아래쪽에 텍스트를 넣으면서 설명하는 이런 레이아웃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뽑아놓은 개요표, 내가 미리 작성한 보고서의 개요표를 딱 보니까 이번에 추진 배경에는 이렇게 사진이 2개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사진 2개를 넣고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죠. 아니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죠. 도형을 왼쪽에다가 넣고 오른쪽에 텍스트. 아니면 그래프나 사진을 왼쪽 절반에 놓고 오른쪽 절반에다가는 텍스트로 설명. 이런 레이아웃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도형이나 표, 그래프, 사진을 놓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텍스트를 넣는 방식. 그래서 보고서를 쓸 때는 먼저 내가 뽑아놓은 보고서의 메시지를 보고 이번에 추진 배경 부분은 요런 레이아웃으로 잡고 써야 되겠다. 아니면 현상 분석의 첫 번째 페이지는 이러한 레이아웃으로 해야 되겠다. 이걸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 도형을 어떻게 사용할까? 표를 어떻게 사용할까? 텍스트는 어떻게 쓸까? 이런 고민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알아보면 좋을까요? 레이아웃을 저렇게 잡았다. 그러면 나는 만약에 왼쪽에다가는 사진을 넣고 오른쪽에다가는 텍스트를 쓰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사진을 거기다가 왼쪽에다가 넣으면 좋을까? 그죠? 도형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지? 표는 어떻게 넣는 게 가장 가독성이 좋을까? 인포그래픽은 어떻게 쓰는 거지? 텍스트는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를 그다음부터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진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태양열 발전 또는 풍력 발전 이래서 재생에너지 그죠?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어떤 보고서를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슬라이드에다가는 왼쪽에다가는 풍력 발전소 사진을 이렇게 넣고
오른쪽에다가는 만약에 텍스트를 쓰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슬라이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왼쪽에다가 사진을 어떻게 넣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내가 직접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무료 이미지 사이트인 픽사베이 이런 데 가서 풍력발전 사진을 이렇게 캡처를 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캡처를 해와서 넣으면 이게 원본인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그냥 넣죠.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사진이 밋밋하죠. 좀 강조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그냥 넣지 말고 사진에다가 테두리를만 넣어줘도 조금 더 깔끔해지고 강조가 됩니다. 자, 테두리 어떻게 넣나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걸 하나 복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로 끌면은 수평으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이 사진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여기 그림 서식이 나타나잖아요. 그림 서식을 누르고 이제 그림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그죠? 그림 테두리를 누른 다음에 윤곽선을 만들고 두께를 만들면 됩니다. 윤곽선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겠다. 그럼 빨간색을 지정합니다. 그럼 이미 테두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죠? 얇잖아요. 그래서 좀 두께. 여기서 두께를 좀 두껍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한 3포인트 정도 할까요? 자, 이렇게만 해도 테두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본 그림보다 테두리가 들어가니까 더 강조되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테두리를 쓰시면 됩니다. 테두리 말고 이렇게 그림자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원본하고 보시기에 여기 그림자 부분은 왼쪽 좀 전체적인 테두리에 약간 검정색의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는 이렇게 어떻게 주냐 하면 다시 원본을 컨트롤 시프트 해서 수평으로 이렇게 하나 복사해 놓겠습니다. 자, 찍으면 그림 서식 나타납니다. 그림 서식에 가서 그림 효과에 가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 많거든요. 많으니까 이 중에 하나 해볼까요? 자, 오른쪽 위,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위쪽,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가운데를 딱 클릭을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났죠. 그죠? 그럼 이게 원본이고 이건 그림자를 넣은 겁니다. 그죠? 확실히 강조가 좀 되죠. 그러니까 그림자로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테두리와 그림자를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수평으로 갖다 놓고요. 자, 테두리는 어떻게 해준다 그랬습니까? 그림 서식에 가서 그림 테두리에 가서 색깔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두께에 가서 두께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를 마찬가지로 그림 서식에 가서 그림 효과에 가서 그림자에 가서 이렇게 그림자를 하나를 가운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그림자와 테두리를 이렇게 동시에 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효과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보면 그림자가 아래쪽과 오른쪽에만 있죠. 위랑 왼쪽은 없습니다. 그죠? 요렇게 하니까 뭔가 뒤쪽에 뭔가가 하나 깔려 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그림 서식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자 각도가 90도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그림자 각도가 0도예요. 0도고 제가 누를 때 이 그림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림자가 자, 나갔다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그림자가 360도면 자, 이 오른쪽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림자가 50도다. 50도다 그러면 약간 이 아래쪽과 오른쪽에 좀 와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만약에 한 120도다. 그러면 이 다시 왼쪽과 아래쪽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각도를 눌러 볼 테니까요. 그림자가 이게 지금 들어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는 그림자의 위치 조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림자의 위치를 한 50도 정도 합니다. 그리고 간격은 뭐냐 하면 한번 보세요. 간격이 넓어진다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간격 포인트가 넓어지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간격 포인트는 한 5포인트 정도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간격이 5포인트, 각도가 한 50도 되면은 요 정도 느낌인 거예요. 왼쪽에 없고 위쪽에 없고 그죠? 그래서
테두리와 그림자를 동시에 줄 때는 테두리 넣고 그림자 넣은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각도와 간격을 50도와 5도 정도, 요 정도로 해두면 살짝 뒤에 뭐가 있다. 요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려니까 좀, 그쵸, 좀 어렵죠. 뒤에 뭐 한가 깔려 있는 느낌은 있지만, 그냥 도형 뒤에다가, 아니, 그림 뒤에다가 그냥 도형을 이렇게 그림을 깔아 놓으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이런 거 내가 뒤에다가 얘를 이제 이거 뒤에다가 놓고 싶어요. 그러면 한 뭐 요 정도 되는 도형을 하나 만듭니다. 하나 만들고 난 이제 이거를 색깔을 그냥 뭐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윤곽선은 보통 없애는 게 좋죠. 그리고 얘를 이걸 지금 위로 오도록 해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딱 겹칩니다. 겹치고 이 뒤에 있는 도형의 크기를 살짝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조금 더 할까요? 그냥 뭐 한 요 정도? 그럼 요 정도만 해도 어떻게 되나요? 그죠? 이제 완전 겹치니까 이거를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요 정도 이렇게 조절하면 뒤에 하나 그죠? 뭔가가 들어가 있는 느낌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 뒤에다가 도형을 넣어서 화살표로 위치 조절을 좀 해주면 도형을 살짝 좀 멋있게 테두리를 준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좀 흐려지는 느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원본 그림이 있으면 그림 서식에 가서 그림 효과에 가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누르면 됩니다. 자, 부드러운 가장자리 제일 큰 거. 이걸 눌러버리면 완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너무 크다. 그럼 그림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에서 한 요 정도? 그러면 조금 돼 있죠. 요거는 요거보다는 좀 덜하죠. 근데 조금 더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가서 요 정도? 요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통 캡처할 때는 이렇게 네모로 캡처 많이 하는데 난 동그라미에다가 넣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도형 병합하면 됩니다. 도형 병합은 이렇게 원본 그림이 있을 때 난 동그라미에 넣고 싶다. 그러면 도형에서 원을 가지고 옵니다. 이때 이 원을 정원을 그리려면 Shift를 누르고 그리면 정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원을 그려서 이 그림하고 딱 맞추세요. 딱 맞춥니다. 딱 맞추고 먼저 원본인 그림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도형을 찍으면 이렇게 도형 서식이 나타납니다. 도형 서식을 누르고 도형 병합에 가서 교차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넣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뭘 알아봤냐 하면요. 이렇게 보고서 작성에 유용한 PPT 스킬인데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미리 이제 손으로 어느 정도 개요를 짜놨어요. 그래서 PPT로 옮긴다. 그러면 슬라이드 하나하나마다 나는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결정을 하고 나는 만약에 그림을 써야 되겠다. 그죠? 사진, 그림, 이미지 같은 말이죠. 사진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원본을 넣을 수 있고 테두리를 줄 수도 있고 그림자를 주거나 테두리와 그림자를 같이 주거나 도형을 뒤에 넣거나 가장자리 흐르게 하거나 도형 병합을 통해서 그림을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이미지 말고 도형이나 텍스트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